대한민국은 지금 두 가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잠 배치 위협입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러우전쟁 파병 대가로 어떤 것을 제공했을까요? 푸틴은 김정은에게 놀랍게도 핵 잠수함 기술과 핵 잠수함 원자로를 선물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점점 심화되는 중국의 군사 도발입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넘어 서해까지 회색지대 전술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연합 공중 순찰을 통해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등의 다자간 압박과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의 국제정세 분석 12번째 시간입니다. 한미 간의 핵 추진 잠수함 동맹이 드디어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핵잠 동맹과 일상화된 중국의 도발도 이제는 우리들 눈앞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중국의 공격적인 내해화, 즉 자기 앞바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중국의 공격적인 내해화 전략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연합 전선이 또 충돌하고 삐그덕거리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의해서 미국의 전략적 변화가 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영내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푸틴으로부터 핵잠 기술과 원자로까지 공급받고 있는데 한미동맹 과연 괜찮을까요? 북한의 핵무장에 이은 핵잠 건조 및 배치 위협, 심화되는 중국의 군사도발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는 최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미 간의 핵잠 동맹이 성립되어서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왜 그동안 한국에게 거부해왔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했을까요? 이걸 이번에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예. 한국은 미국의 특히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인하에 대해 합의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한화그룹이 미국의 그 필리조선서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추가로 어, 그 1,500달러 규모로 또 조선업 협력을 한다고 발표가 이미 됐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한국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대규모의 대미 투자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요구를 들어줬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은 몰락했던 미국의 조선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 방위산업을 포함한 미국의 내수용 산업, 인프라 복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숙련된 노동력 이런 걸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국은 엄청나게 블록 찍듯이 함정들을 혹은 군사무기들을 찍어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 해군이 잠수함 건조 능력이라든지 뭐 군함 건조 능력이 아주 열악한 상태까지 몰락해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이 병목 현상이 한국이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해주게 되니까 인프라도 만들어지고 노동력도 또 다시 그 취업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도 어, 한국이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술 이전도 해주고 건조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선물로 결국 이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이 바랬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도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북러 간에 푸틴이 김정은에게 파병에 대한 대가로 어, 핵 잠수함에 대한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부품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그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까지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미뤘다가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미국이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어, 이 전방으로 그 배치를 하려면 한국을 결국 군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핵 추진 잠수함까지도 이제는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든 한국은 지금 우리가 바랬던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보유하게 되었는데 재래식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실력이 이제 뛰어나죠. 제조 기술도 뛰어나고 운영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과 다국적군이 함께 태평양에서 전략 전술 훈련을 연합 훈련을 했을 때 한국의 잠수함 하나가 미국의 전함들을 다 깨버렸죠. 예, 이제 훈련이지만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운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래식 디젤 잠수함 운영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수주 동안 물속에 있다가 올라와야 됩니다. 예, 결국 이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와야죠. 그런데 핵 추진 이 잠수함을 하게 되면 이게 수개월 동안 어디 있는지 모르죠. 식량 보급만이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뭐 계속 뭐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러면 뭐 재래식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도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갖고 있으면 한국이 뭐 대단하죠. 아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그 위협이 될 겁니다. 이미 위협이 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1도련선을 내해화 즉 자기 앞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서해나 우리나라의 동해까지도 침범하고 있는데 한국이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게 된다면 한국이 이 뭐 서해나 동해에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1도련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서태평양 전체를 휘젓고 다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조차도 한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의 행동 반경, 즉, 핵 추진 잠수함의 전략 반경이 넓어지다 보면 이 국방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아태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에다가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반응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뭐 황구시보 같은 관영 매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무슨 대국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느냐라든지 핵 비확산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위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니네가 뭐 해안선도 짧은데 그리고 뭐 갇혀 있는 데인데 뭐 왜 핵잠수함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냐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본심은 두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중국의 외교부에서도 지역 평화와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또 캄다운된 이제 그 냉정한 그런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에, 그 심각하다는 걸 이미 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드 보복처럼 정말 또 다른 보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보복 못하는 세 가지 이유는 지금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친중 정부 괜히 두드렸다가는 친미로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지금 2016년 사드 보복 이후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협정으로 돌고 있는데 여론은 더 심각해지죠. 그럼 아무리 친중 정부라도 못 견딜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보복을 못한다. 두 번째는 사드 보복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협중만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효과가 없더라.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외교 정책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못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 어차피 못 먹습니다. 그죠? 한미 간에 이거 하겠다는데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복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캄다운해서 이거 너무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건 비확산 체제에 직결된다, 위협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는 거죠. 자, 북한 및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명분을 얻게 되겠죠. 당연히 뭐 한국이 만드는데 우리도 해야지, 더 해야지 라고 노골적으로 할 겁니다.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 호주는 아예 오코스를 통해서 아태 지역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뭔가 자기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같이 참여하는 게 약간 껄끄럽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어, 결국은 나중에는 어, 함께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부담을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호주도 결국은 찬성을 할 거고, 일본은 자기들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한국은 현재 한국에서 만들고 싶은 거고, 미국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또 좌파 정부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이거 미국에서 해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자. 뭐 이렇게 하지만 자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타 등등 기술도 통제하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만약에 우리 영해에서 있다가 이 고장 나면 미국까지 가야 돼요. 언제 갔다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서 건조를 하고 미국의 핵 연료를 쓰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한 건 가져오고, 예, 조립은 여기서 하겠다. 예,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또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협상으로 그 타결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핵 원료를 포함해서 이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줄 것 같습니다. 예, 국제 규범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뭐 특별 사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것도 다 쉽게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안보는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벌레들이 한심한 작태에 우리가 질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이 자정 능력이라든지 시민 정신으로 뭉친 시민사회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최근에 보면 이 똥별이라고 하죠. 이 똥별들의 한심한 작태를 봤지만 그러나 군과 방위산업체에 관련된 애국자들이 외부의 각종 위협에도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 시민정신으로 뭉쳐진 시민사회 그리고 군인정신으로 뭉쳐진 군과 연구기관, 방산업체 기관들에서 우리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